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집값이 끝모르고 뜨거운 대한민국의 부동산.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하나의 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때문에 공공주택에 대한 서민들의 필요는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이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잠시 후 주택관리공단 안옥희 사장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이 전국에서 아파트값 가장 비싼 동네가 됐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요즘 개포동은 재건축 사업이 한창이죠. 지난해 6월 3.3제곱미터당 3,703만 원이었는데 이달 4,330만 원, 17% 가까이 뛰었습니다. 압구정동마저 제쳤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전체 평균 매매값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달 4.5%가 올랐고요. 경기도도 많이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천정부지입니다. 자, 이와 함께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롯데그룹 본사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방금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요. 검찰은 최근 불거진 면세점 로비 외에 신동빈 회장 등 경영진들의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네요. 수사관은 200여 명이 파견됐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산타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미셸 브랜치가 피처링했고요. The Game of Love.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주택관리공단의 안옥희 사장과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안옥희 사장께서는 주택관리공단을 이제 책임지고 계신데, 주택관리공단 어떤 곳입니까? 예, 주택관리공단은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이면서도 일반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 이유는 LH공사와 같이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예. 사업에 대한 일반 홍보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나 현재 입주해 계시는 분들은 주택관리공단이 꼭 필요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예. 자, 그 LH 주택관리공단, 예. SH공사 헷갈리잖아요. 일반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 LH는 국가기관의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고요. 예. 그 주택관리공단은 LH의 자회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 LH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SH공사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공사, 요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는 일들은 이제 조금 비슷한데요. 예. 대상이, SH는 서울특별시에 한정이 되어 있고, 예. LH는 전국적으로. 예. 우리 주택관리공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주요 업무가 있나요? 예, 그 주택관리공단의 그 역할은 설립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예. IMF를 겪으면서 기업의 경영 혁신이 시대적인 그런 과제로 대두되었죠. 이때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당시 주택공사 현재 LH공사의 기능을 예. 건설에 집중시키고 주택관리와 임대운영 업무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전문화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 계획에 따라서 1998년 11월 1일에 주택공사의 그 자회사로서 주택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예. 그전까지 주택공사가 해오던 공동주택의 임대 운영과 주택관리 기능이 일괄적으로 우리 주택관리공단으로 이관돼서 현재까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주택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는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라든가 관리비 집행과 같은 주택관리 분야, 그리고 임대차 계약 과 그 입주자 자격 심사나 입태거 관리와 같은 임대 운영, 예. 그리고 취약계층의 보호나 공동체 활성화 등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업무인 주거복지 업무. 예. 그리고 공택의 그 법정 점검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행하는 유지보수 업무, 그리고 국토부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업무나 산자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업무와 같은 정부 위탁 업무. 예. 그 이외에도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업무와 공동주택 관리 자생기구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와 같은 그런 자생기구의 교육이나 예. 주거복지사 교육과 같은 기타 업무 이렇게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주로 있겠습니다. 이제 관리, 예. 운영 이쪽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의 안옥기 사장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고 계십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 넣어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입니다. 원래 그 주거 관련해서 그 교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실무 현장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교육 현장에만 25년간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전공 분야인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임하면서 막대한 그런 그 책임감과 무거움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네.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65만 입주민과 2,200여 명 직원의 삶에 도움이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경영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해나간다. 라는 것이 경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본립도생 기본을 바로 세우면 길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것을 경영자로서의 기본 자세로 생각하고 그 기본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립도생. 기본을 바로 세우면 길이 생긴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사실 기본이 되는 것. 우리 국가와 나라와 어떤 기본이 되는 건 사실 어떤 서민들의 또 국민들의 주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주택관리공단은 1998년에 업무를 개시를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205개 관리소 18만 호의 주택을 1,700여 명 직원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예. 현재는 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14만 호를 비롯해서 국민임대주택 8만 호 그리고 공임 50년 임대주택과 각 지자체의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 전국의 318개 관리소에서 공공임대주택 26만 호를 2,200여 명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도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를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을 찾고 또 고려하고 있다는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네. 왜 이렇게 20, 30대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보게 되는 걸까요? 예,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자력으로 자가 구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비는 굉장히 높습니다. 집값 너무 비싸요. 예, 그렇죠? 집값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막 시작하는 20, 30대 젊은 층이 내 집 마련을 하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젊은 층들이 그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현상이고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임대
임대료와 관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예. 더욱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그중에서 또 우리 서민들이 어떤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 공공주택 입주민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다던데 이건 뭔가요? 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예. 정부에서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천억 원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 제도입니다. 예. 산자부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업계에서 유일하게 본 사업의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예. 지원 대상은 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등 에너지 취약 계층 약 70여만 명에게 가구당 8만 1,000원에서 11만 4천 원을 겨울철 난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공단은 해당 입주민을 대상으로 2015년 첫 사업에서 약 5만 2천 세대에게 4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난방비가 걱정돼서 사실은 그 난방을 안 하고 굉장히 춥게 겨울을 보내는 서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그런 복지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대상자를 대신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정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주택관리공단은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난방비 같은 네. 서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본질적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네.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2357번님 같은 경우는요. 저는 지금 63세입니다. 딸 둘이 있는데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받고자 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나요? 이 평수에 제한이 있는 건지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예. 요 대상, 임대주택은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다 선호하는 그런 주택인데요. 예. 이게 국가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득 분위로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라든가 예.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보호 계층들이 있죠. 예. 한부모 가정이라든가와 같은 그런 뭐 보호 계층의 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심사를 해서 적합한 분들에게만 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좀 상담을 받아봐야겠네요. 네, 상담을 받아보셔야지 되고요. 그 지원 대상자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입주하고 싶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그 공급 수급에 따라서 조금 대기를 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예. 또 그 현재 입주해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자격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그렇죠. 소득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심사를 해서 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관리 홈 닥터 서비스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건 네. 어떤 겁니까? 관리 홈닥터는 2015년 작년에 예.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한 주택관리공단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예. 관리 홈닥터 서비스는 우리 직원이 직접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안심 전화를 드리고 방문 인사를 한다라든가 이불 빨래를 해드린다라든가 하는 생활 지원을 하거나 심부름이나 주택 내부의 잔손보기, 안전 점검 등의 가사 지원, 예. 그리고 혈압 체크라든가 병원이나 그 약국에 같이 동행을 하는 의료 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후원 업체를 연결하는 1사1단지 결혼을 통해서 네. 관리 홈닥터 세대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의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아주 우리 그 주택관리공단의 가장 대표적인 그 주거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관리 홈닥터 서비스입니다. 참 따뜻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그 임대주택들을 관리하면서 아무래도 좀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어떤 민간에서 지은 것과는 좀 다른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이야기를 좀 실제로 청취하신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그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민간 공동주택에서도 공동으로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예, 맞습니다. 층간소음은 특히 이제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10평 이하의 아주 작은 그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구조적으로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경북 지역에 80대 할아버지께서 사장인 저에게 손수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 내용이 이 소음 때문에 여러 기관에다가 수차례 그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예.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굉장히 괴로우셨는데 우리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직원들이 야간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지 실태도 파악하고 예. 그 소음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금 완전하게 이제 그 해결이 되어서 아주 잠을 잘 주무시고 해결이 계신다. 됐다는 내용이었군요. 예, 그래서 아주 감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외에도 저장 강박증이랄까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집안에 집에다가 모으는 저장하는 그런 강박이 입주민들이 있다, 뭐 있습니다. 예, 그런 악취 문제로 인한 악취 문제라든가 주폭자들에 의한 그런 불안과 같은 그런 많은 애로 사항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공단의 직원들은 가족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알겠습니다. 관련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문자가 들어오는데요. 7731번님 같은 경우는요. 요즘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좀 친구들 사이에서 주소지가 어디냐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되다 보니까 차별을 받거나 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뉴스를 봤다. 안타까운 일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 근데 앞서서 그 홍보를 원래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좀 이런 측면에서 좀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 저소득층 위주의 어떤 시혜적 차원의 접근도 좋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으로 국민이면은 누구나 내게 꼭 맞는 너무 크지 않더라도 내게 꼭 맞는 집 한 채는 내가 임대해서라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들뿐만 아니고 중산층에게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월세 그렇죠. 주택인 그 뉴스테이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청장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또 이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국민들의 각 계층별로 요구되는 그런 특성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보 쪽에서도 좀 그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홍보라기보다는요. 우리 그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잘 모르고 선입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대주택의 그 사시는 입주민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 할머니 같고 우리 그 아빠 같은 그런 이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민간 아파트에 분양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 여러 가지 활동을 지역 활성화의 공동체 활성화의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관리공단이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와 어떤 복지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이제 그 홍보라는 게 관계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웃들과의 관계,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하셨던 그런 선입견들이 더 걷어질 수 있는 노력들 앞으로 더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택관리공단 안옥희 사장과 인터뷰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고요. 인천시 행정 탐방하고 보령 머드 축제도 잠시 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마침내 현대건설이 동탄 이신도시에 옵니다. 1479세대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동탄 이신도시에 처음 옵니다. 자연 속 IoT 첨단 생활, 동탄 첫 번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동탄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6월 분양 예정. 문의 1877-5510 현대건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인천시 행정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시가 인천만의 특화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형 어린이집을 시작한다고요? 네, 인천형 어린이집은 8월부터 선보이기로 하고 시범 사업에 참여할 어린이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인천 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99%가 만 0세에서 2세인 점을 반영해서 격렬 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영아 안심 보육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네. 우선 만 1세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8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인데요. 영아반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0세반은 1대3에서 1대2로 1세반은 1대5에서 1대4로 낮추고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 인천시에서는 이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군요. 네. 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인천형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정원 충족률 70% 이상, 그리고 현원이 11명, 평가 인정 90점 이상의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고요. 네. 인천 전 지역에 균형 있는 보육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구별로 한두 개소씩 총 10개 어린이집을 시범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자체에서 또 어린이집을 위해서 적극 나서는 행정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인천에서 에어로빅 선수권 대회 열린다면서요? 예.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위치한 남동체육관에서 제14회 세계 에어로빅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예. 이번 대회는 45개 국가에서 1,200여 명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게 됩니다. TV와 인터넷,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으로 네. 국제도시 인천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일정과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18세 미만인 청소년이 참가하는 주니어 대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열리고요. 16일에 하루 쉰 뒤에 17일부터 19일까지 18세 이상의 성인이 겨루는 시니어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경기 종목은 크게 7개 종목인데요. 에어로빅 체조 남녀 개인전과 혼성 2인조와 3인조, 그룹 5인조, 그리고 에어로빅 댄스와 에어로빅 스텝이 있습니다. 이거 일반 시민들이 가서 구경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국제 체조연맹과 함께 현장 심사를 통해서 숙소와 경기 일정 등 세부사항을 확정했고요. 네. 운영 요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 280명이 참여하는 대회 운영본부를 운영하게 되고요. 교통과 의료,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대회 지원단을 구성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4월 말에는 사전 이벤트인 전국 에어로빅 체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에어로빅 경기를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통상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 막 다이어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엄청 멋있습니다. 손님 맞이 준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배워보죠. 다 함께 중국어 쉽고 재밌게 중국어를 배워보겠습니다.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자오상하오. 네, 반갑습니다. 자, 날씨 관련된 소식들 참 재밌어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이 생활 속에서 가장 뗄 수 없는 게 바로 이 날씨거든요. 맞아요. 날씨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운 중국어를 가족들에게나 아니면 길에서 만나는 중국인들한테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그래요. 네. 자, 우리가 어제도 배웠습니다만 그 춥다라는 표현들 네. 그리고 더워요라는 표현도 예전에 배웠었고요. 맞아요. 춥다는 冷. 네. 冷. 冷. 아, 추워. 冷. 네. 그리고 덥다는 예전에 더울 배웠어요. 때. 맞아요. 아, 더워. 热. 한 번 더. 热. 네. 복습 너무 잘하셨고요. 이거 떠오를 때가 됐어요, 이제. 네. 더운 시즌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덥다라는 표현 앞에다가 헌을 집어넣어서 매우란 뜻의 단어 헌을 진짜 집어넣으면 덥다. 너무 정말 덥다. 덥다. 很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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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오늘은요, 갈수록 더워지네요라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갈수록 점점 네. 더워지네요. 점점 더. 네. 그렇죠. 지금 그런 시기죠, 딱.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점점 더 더욱더라는 표현은요. 네. 越来越. 위에 라이 위에. 그렇죠. 춤추듯이. 越来越. 위에 계속 뭔가 이렇게 쌓여가듯이. 맞아요, 맞아요. 위에 라이 위에. 네. 그 다음 뒤에다 热를 붙여서 热. 越来越热. 위에 라이 위에. 랩하는 것 같아요. 랩하는 것 같죠? 한 번 더. 越来越热. 위에 라이 위에 르. 네. 이번에는 아주 점점 더 추워진다는 표현 해볼게요. 네. 越来越冷. 위에 라이 위에 렁. 한 번 더. 越来越冷. 위에 라이 위에 렁. 네, 그래서 越来越热는 점점 더 더워진다. 越来越冷은 점점 네. 더 갈수록 추워진다. 이런 네. 뜻의 표현이 됩니다. 또 이게 갈수록 더워질 수 있을 법한 표현이 여기 대본에 있네요. 네. 위에 라이 위에 피아오량. 그렇죠. 갈수록 아름다운 예뻐지십니다. 아가씨들을 만나게 되면 越来越漂亮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 선생님 네. 굉장히 의도적인데요, 이거. 네. 위에 라이 위에 피아오량. 네,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갈수록 예뻐지십니다. 네. 우리 방송 듣는 모든 분들 다 예뻐지시고 멋져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5788번님. 피곤이 쌓여서 지치는데, 두 분 힘찬 목소리 들으니까요. 힘이 나네요. 짜이젠입니다. 네. 참 피곤할 때 이렇게 중국어 한번 따라해 보시면요. 아주 힘이 됩니다. 여러분, 피아오량. 이렇게 좀, 아주 중요한 단어. 예쁘다. 칭찬도 해주시고요. 날씨 표현도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시죠.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들고요.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역시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만족 지역축제로 넘어갈게요.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만족 지역축제. 네, 여러분 이번 주말 휴일에 뭐 하세요? 이제 벌써 금요일입니다. 참 이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은 뭐 이번 주에 일정이 있겠지만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7월 그리고 이제 8월 7, 8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또 여름 휴가 대비로 일정을 짜실 텐데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어디로 여행 가면 좋을지 저희가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가 콕 찍은 오감만족 지역 축제. 오늘은요, 저희가 충남 보령시의 보령 머드 축제를 골라봤습니다. 이용열 사무국장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보령 머드 축제, 너무 유명한 행사죠? 어떤 축제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그 보령 머드 축제는요, 그 서해안 청정 갯벌에서 채취한 그 천연 머드를 원료로 이렇게 가공 멸균 처리한 그 머드 원액을 소재로 예. 대천 해수욕장에서 진행하는 그 체험형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축제는 1998년도에 그 1회 축제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로 19번째를 그
맞이하고 있고요. 올해는 7월 예.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열흘간 개최 예정입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예, 예. 네, 열흘 동안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예, 예. 이거죠. 예, 예. 자, 보면은 사실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즐기고 이런 보도들을 많이 봤어요. 예, 예. 뭐 외국인만 참가할 수 있고 이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예. 그 참가 연령대는 대략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에 대천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이렇게 많이 축제를 즐기는 예. 그런 축제로 이제 자리매김이 됐고요. 젊은이들이 많이 가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체험 프로그램을 예. 키드존을 구성을 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대폭 보강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예.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키즈존,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예, 또 예, 안전한 그 머드 축제 예, 예. 시설도 따로 구비를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아, 그렇군요. 올해 좀 예년과 다르게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올해는 일단 기존에 이제 해변과 머드 광장 중심으로 축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예. 머드 광장 앞에 전면 도로가 약 200m 정도 되는 도로를 축제장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예. 여기에 관광객들이 좀 더 스릴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약 한 100m 이상 되는 롱 슬라이드라든가 이런 체험 시설물들을 대폭 보강을 해서 예. 좀 더 축제를 더 좀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뭔가 예, 예. 머드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그리고 체험 예, 예.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는 건데. 예. 그리고 특히 또 이제 개막 축하 공연에는 네. 월드 가수로 유명한 우리 싸이 초청을 해서 싸이 씨가 오나요? 단독 공연으로 이렇게 개막 축하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싸이 씨가 이렇게 머드도 이렇게 막 바르고 춤을 춥니까? 아무튼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준비물 같은 거 챙겨가야 될 게 있을까요? 머드 축제를 한 번도 참여 안 해보신 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머드 축제에 오신다고 하면 머드에 아주 흠뻑 풍덩 빠질 것을 마음의 준비를 우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해변에서 운영이 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갈아입으실 편안한 복장하고 그다음에 방수팩, 예. 그다음에 물안경, 그다음에 요즘 또 선크림은 기본일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예. 챙겨서 오신다고 하면 아마 안전하게 저희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가봤는데 네. 숙소까지 좀 거리가 있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해변에서 네. 좀 샤워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해변에 저희들이 이제 기본 구간별로 예. 임시 샤워장을 이제 축제 기간에 이제 많이 보강을 해서 네. 아무튼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9145번님 문자 방금 주셨는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아기가 이것저것 자꾸 집어먹는 그런 나이인데 머드는 먹어도 괜찮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지금 일단은 저희 머드가 이게 이제 갯벌에서 바로 채취해온 진흙을 바로 축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채취를 해서 이렇게 가공 멸균 처리까지 다 거친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먹는다고 하더라도 인체에는 전혀 영향은 없는데요. 먹으면 안 되겠죠, 일단. 먹어서는 일단은 그쵸. 아무튼 그건 좀 조심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피부 미용에 여러 가지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건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아주 마음껏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드를 먹으면 안 되죠. 발라야죠. 네. 발라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아이들이 또 즐겁게 즐기기에도 참 좋은 그런 축제 같은데 수도권 청취자들이 방송 듣고 가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일단은 수도권에서는 이제 열차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승용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철도 열차는 용산역에서 보령에 있는 대천역까지 계속 운영이 되는데 아마 2시간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고속버스나 그 개인별 그 승용차를 이용을 하신다면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활용해서 네. 보령까지 오시면은 뭐 한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금방 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이 콕 찍은 오감만족 지역축제는 보령 머드축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보령 머드축제 추진위원회 이용열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네, 7월 15일부터 머드 축제 한다니까요. 한번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 참고하셔서 가보시면 좋겠네요. 머드도 이렇게 발라보시고 아주 아름다운 피부도 가꿔 보시기 바랍니다. You are beautiful. 오늘 끝곡이에요. 제임스 블런트의 노래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My life is brilliant. My love is pure. I saw an angel. Of that I'm sure. She smiled at me on the subway. She was with another man. But I won't lose no sleep on that, 'cause I've got a plan.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It's true. I saw your face in a crowded place, and I don't know what to do, 'cause I'll never be with you. Yes, she caught my eye as we walked on by. She could see from my face that I was fucking high, and I don't think that I'll see her again, but we shared a moment that will last till the end.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It's true. I saw your face in a crowded place, and I don't know what to do, 'cause I'll never be with you. YTN 국어 생활.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나무와 관련된 속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려서 굽은 나무는 후에 안장감이다. 이 속담은 굽어서 쓸데없어 보였던 나무가 나중에 소의 안장감으로 쓰인다는 말로, 쓸모없을 것 같아 보이던 물건이라도 제 용도가 있기 마련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잠재력을 발휘해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오혜선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6분입니다. YTN News FM 56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26.5도지만 한낮에는 31도까지 올라서 8월의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 이천 32도, 춘천과 대전, 광주, 대구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종일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전까지 서쪽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볕이 강하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방의 오존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일부 지방은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지방에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쉬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교통 정보입니다. 네, 도로 곳곳으로 작업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천에서는 경서 삼거리에서 빈정내 사거리 가는 길, 연희 지하차도 안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부근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간선도로 위로는 강변북로가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1차로 막아놓고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동호대교부터 이 공사 여파로 속도가 내려갑니다. 일산에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 길은 출근 시간 못지않게 교통량이 많습니다.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 까지 밀리고 있고요. 마주하는 올림픽대로 강일 쪽으로 그나마 조금 낫긴 하지만 올림픽대로 강일 쪽으로는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1차로에 차선 도색 작업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전으로는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통과하는데 10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여의도권으로 상류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5분 정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양재와 서초 사이 2차로에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처리가 막 마무리됐습니다. 이 부근으로 조금씩 속도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오늘 도심 쪽으로 가는 길 그리 밀리지 않았는데도 같이 가는 동일로가 차가 많은 편입니다. 군자 교차로와 영동대교 북단 쪽으로 밀리면서 이 구간 통과하는데 20여 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도 작업하는 구간 많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잠 못 이루고 깨어있는 당신을 위해 YTN 라디오에서만 즐길 수 있는 순도 100% 음악방송 한밤의 음악여행 매일 밤 11시 20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편안하고 익숙한 음악이 함께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